경찰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불법 주차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인명사고로 이어진 불법 주차는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중단으로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생 감소에 교사들도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과 서늘한 기온, 이번 주 들어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가을 축제도 잇따라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불법 주차 주의하셔야 합니다. 흔히 적발돼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특히 인명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중죄인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새벽 3시쯤 완주군 삼내읍의 한 도로, 승용차가 냉동 화물차를 들이받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27살 A씨와 동승자 21살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도로에 큰 차가 받쳐져 있으니까 야간에 시야 확보도 힘들고 차선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상태니까 통행하기가 어렵죠. 당시 화물차는 편도 1차선 도로에 불법 주차돼 있었고 승용차가 이를 그대로 들이받은 상황. 경찰은 사망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화물차 운전자 최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최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2명이나 사망한 점을 고려해 차주에게 과실치사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운전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주차를 내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의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불구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보험 처리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형사입건해서 처벌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고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지만 진단이 제각각이라 해법도 요원해 보입니다. 농민들은 쌀 수입량 축소를, 정부는 생산량 감축으로 시각이 크게 엇갈려 있습니다. 유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에서, 김제에서, 그리고 순창에서 농민들이 잇따라 추수도 하지 않은 벼를 깔아 뭉개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4년째 대풍으로 작년산 구곡값이 최근 14만 원대로 떨어지자 수확을 할 필요도 없다는 하소연입니다. 농사 다져놓고 저렇게 엎었는데 가격도 안 나오고 홀수나 많아지. 죽었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이어지자 정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따라 80kg 한 가마가 18만 8천 원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고스란히 보상해주고 있어 재정 부담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라는 것. 작년에 이미 1조 5천억 원의 직불금을 투입했고 올해는 그 이상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힙니다. 지금과 같은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1조 8천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공공비축 39만 톤 외에 추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쌀 생산 조정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논 면적 77만 헥타르의 10% 이상의 대체 작물을 심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논에 콩을 심게 되면 또 콩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조사료라든지 사료용으로 쓰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늘어나는 것이 현실.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이 어떤 결실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여야 3당 도내의원의 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도내 국가 예산을 대폭 확보해 지지율 상승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결 위원장인 도내 출신 김현미 의원을 내세워 지역개발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으며 국민의당은 수적 우위를 발판 삼아 도내 예산 늘리기에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낮 볕에는 아직 열기가 남았는데 아침 저녁 바람은 한층 서늘해졌습니다. 절기상 내일이 추분인데요. 주변 풍경도 어느새 가을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 연분홍 코스모스 물결이 일렁입니다. 잘 익은 감빛깔 황화 코스모스도 갈바람에 흔들리며 은은한 향내를 품어냅니다. 허리춤까지 훌쩍 자란 코스모스가 군락을 이룬 들녘. 사람들은 여유와 풍요의 계절이 깊어감을 느낍니다. 한들 그 옛날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고 친구들과 막 그 코스모스 이렇게 보면서 사진도 찍고 막. 가을볕에 널어놓은 새빨간 고추는 물기를 털어 투명한 속을 비추고 들녘마다 벼이삭이 알차게 엉글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햇볕은 따사롭지만 한낮에도 간간히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결에 풀매기도 그리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뜨거워갖고 나무가 안 좋았는데 선선하니까 판매기도 좋고. 도내는 오늘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최저 기온이 이달 들어 가장 낮게 내려갔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은 25도 안팎, 아침 기온은 10에서 15도로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렇게 가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도내에서는 가을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에 이어 매주 풍성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족 단위 체험 행사가 풍성한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가 오는 23일 가을 축제에 서막을 올립니다. 물고기와 메뚜기를 잡아 구워 먹는 등 야생 체험 프로그램이 많아 어린이들에겐 색다른 체험을, 농촌에서 자란 장년층에겐 추억으로 안내하는 축제입니다.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된 지평선 축제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광활한 김제들녘을 축제로 수놓을 예정입니다. 같은 기간 전주 세계 소리축제에선 국악과 세계 각국의 전통, 현대음악이 어우러져 가을의 낭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객분들이 축제 현장에 머물면서 편하게 쉬시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생활형 축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10월엔 꽃과 음식 축제가 관광객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정읍 구절초 축제가 10월 1일부터 9일간 펼쳐지며 익산에선 1000만 송이의 국화가 익산 중앙체육공원을 물들일 예정입니다. 발효와 음식의 고장답게 순창 장류축제를 필두로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전주 비빔밥 축제도 전북을 날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실엔 치즈축제도 식도락 여행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고 선선해가지고요. 가을에는 애기들 데리고 주말마다 축제도 다니고 그럴 계획이에요. 이 밖에 군산 시간여행축제, 고향 모양성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이색 축제들도 마련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어린이집들이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사들까지 생존권 투쟁을 예고해 자칫 원아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내 한 어린이집.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원 265명을 모두 채웠지만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한 원아 수는 올해 170명으로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일하는 교사 수는 누리교사 8명을 포함해 19명, 올 들어서는 3명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아 한 명당 5만 원씩 지원되는 누리과정 운영비는 받지 못하면서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인건비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다 보니 어린이집들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반을 운영하는 시설들 약 20여 개소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폐원을 했어요. 어린이집들이 재정난으로 폐원되는 시설들은 더욱더 증가하리라고.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되던 누리과정 수당마저 지난 4월로부터 끊기면서 급기야 어린이집 교사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가운데 10%가량이 올 들어 직장을 잃거나 옮겼다며 체불임금 지급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집단 결근과 집단 사직까지도 불사하겠다며
생존권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생활고를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한 사기가 떨어져서 지금 마음도 굉장히 아픈 상태인 상황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 공방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애꿎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에 이어서 원아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새만금 지역의 스마트 바이오파크 추진으로 반발을 사고 있는 LG CNS 측은 국회 박완주위원에게 최근 제출한 자료에서 농업계의 우려를 적극 고려하고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G CNS는 향후 농민이 주축이 되는 생산단지가 조성될 경우 경쟁 입찰에는 참여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농촌진흥청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기금운용본부 효과 극대화 방안과 농생명 허브 조성을 위한 조건과 지역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북현대 선수들이 고교생들을 위해 일일 축구 감독으로 나섰습니다. 이재성, 김영일 등 전북현대 스타 선수 4명은 전주 정보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뛰며 축구를 지도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교권 침해 사례는 4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폭언과 욕설, 그리고 수업 방해 사례 등입니다. 전라북도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늘리기 위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주에게 관심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직장 어린이집은 20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1.3%에 머물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북대병원은 10년 전 신장 질환으로 장기를 기증받아 건강을 회복했던 50살 성백춘 씨가 최근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아 지난 17일 이번에는 자신의 간과 각막 등을 기증하고 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10년 전 자신이 받았던 장기 기증에 보답하고자 했던 고인과 유족들의 뜻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전주시 우화동의 원룸 1층에서 가스가 폭발해 건물 유리창 일부가 깨지고 24살 하모 씨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원룸 안 가스 호스가 끊겨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